2001년생 동갑내기 이강인 오영규부터 2003년생 막내 배준호까지 20대 초반의 한국 축구 미래들이 이라크전 골문을 정조준한다. 이들은 15일 오후 8시 경기도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4차전 이라크전 출격을 준비 중이다. 이미 대표팀 에이스 입지를 다지고 있는 이강인은 물론 배준호와 오영규 역시 선발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손흥민과 황희찬 등 핵심 공격 자원들의 부상 악재 속 대표팀의 선발 공격진 연령대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 우선 이강인은 이라크전 역시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지난 10일 요르단전에서는 집중 견제에 시달리며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진 못했으나 손흥민이 빠진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 해결사 또는 도우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이다. 중앙 이동 등 포지션 변화 가능성만 있을 뿐 뚜렷한 경쟁 구도도 없어 선발 출격은 기정사실이다. 반대편 왼쪽 측면엔 신성 배준호가 선발 출격을 준비한다. 요르단전에서는 황희찬과 엄지성이 잇따라 부상으로 빠지자 왼쪽 측면에 교체로 투입된 배준호가 맹활약했다. 과감한 드리블 돌파와 정확한 패스로 상대 수비를 흔들었고 오영규의 쐐기 골까지 도우며 A매치 첫 어시스트도 쌓았다. 40여 분간 드리블, 패스 성공률 모두 100%를 달성하는 등 배준호는 지난 요르단전 최고의 발견으로 꼽혔다. 다만 첫 A매치 선발 기회를 받기 위해선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한다. 이승우와 문선민이 대체 발탁돼 새로 합류했고 손흥민 대신 대체 선발된 홍현석 등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 그래도 최근 흐름에서는 배준호가 다른 선수들과 경쟁 구도에서 확실히 우위에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른바 좌준호우강인 기대감이 커지는 배경이다. 배준호는 어떤 선수가 출전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 속에서 경쟁해야 한다면서도 기회가 온다면 최선을 다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강인이 형과 함께 뛰면서 도움이 된다면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자신했다. 최전방엔 원톱 공격수 오영규가 A매치 선발 출격에 도전한다. 지난 2월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이후 처음 대표팀에 재승선한 그는 요르단전에서 주민규 대신 교체로 투입된 뒤 저돌적인 돌파와 과감한 슈팅 시도로 팀의 활기를 불어넣었다. 후반 23분엔 날카로운 슈팅으로 자신의 A매치 데뷔골을 팀 승리를 이끄는 쐐기 득점으로 장식했다. 선발 출전 여부의 유일한 변수는 스타일이 다른 1m 93cm 장신 공격수 오세훈이 요르단전에서 휴식을 취했다는 점 정도다. 대신 선발이든 조커든 상승세를 타고 있는 오영규에겐 2경기 연속 출전 기회가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A매치 연속골을 터뜨릴 수 있다면 차세대 원톱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강인, 배준호에 이어 또 다른 2000년대 이후 출생 선수의 대표팀 연착륙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한국 축구가 자랑하는 이강인의 가치가 치솟고 있다. 홍명보호의 에이스로 거듭나고 있는 그가 유럽 5대 리그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축구 매체인 라이브스코어닷컴은 지난 14일 사회관 개망 서비스 SNS를 통해 2024에서 2025 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 스포츠 통기업체인 옵타가 매긴 평점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가장 활약상이 빼어난 선수 10명을 선정했다. 라이브스코어 파워랭킹에서 이강인은 평점 8.84점으로 9번째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프랑스 명문 파리 생제르맹 입단 2년차인 그는 이번 시즌 유럽 챔피언스리그와 정규리그를 합쳐 9경기에서 3골을 기록하고 있다. 이강인은 시즌 초반 주전보다 벤치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다양한 포지션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혔다. 옵타 역시 이 부분을 감안해 이강인에게 높은 평점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강인의 탑10 진입은 미드필더라는 포지션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이다. 평점을 매길 때 공격 포인트가 많은 공격수들이 높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번 발표에서도 10명 중 6명이 공격수였다. 이강인이 높은 평점을 받았다는 게 절대적인 평가의 기준일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평점이란 것 자체가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보는 입장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도 나오는 게 현실이다.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통계업체인 스코카가 평점을 기반으로 유럽 5대 리그 베스트 11을 뽑았을 때는 이강인 대신 파리 생제르맹 주전 경쟁자인 우스만 덴벨레를 선정했다. 덴벨레는 평점의 또 다른 형태인 플레이어 레이팅에서 86%로 베스트 11의 오른쪽 날개로 선정됐다. 덴벨레는 이번 시즌 8경기에서 4골 5도움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이 이번 시즌 좋은 활약상을 펼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측면 날개와 중앙 미드필더, 섀도우 스트라이커, 가짜 9번까지 다양한 자리에서 제 몫을 하고 있는 그는 이번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서 꼭 필요한 선수가 됐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를 유지한다면 유럽 무대에서 커리어 하이를 찍을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강인이 공격 포인트를 기준으로 최고의 활약을 펼친 것은 스페인 레알 마요르카에서 뛰었던 2022에서 2023 시즌 6골 7도움이다.